주장은 46분이니까 그 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안에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체포동의안 네. 논란이 있었을 때 네. 상황을 매불쇼에 출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비명계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 라디오 출연해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통합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정당이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근거가 타당하냐. 공든탑이 무너졌다는 근거가 타당하냐.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도 언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던데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날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못 봤지만 그 짧게 그 부분만 봤는데 아유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구나. 한 맺혀 있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게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 말 안 하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말할 만큼 논리적 로직이 되냐? 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공든탑을 쌓은 사람 보세요. 김부겸 총리, 김경수 지사. 그 만난 분들은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명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 뭐 그 정도 얘기 가지고 뭐 반응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느꼈냐. 느꼈다고 하니까 느낌은 자유고. 네. 또 민주정당이니까 그 얘기 할 수 있고. 그러나 근거도 틀렸고 규정도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은 뭐 다른 정당이긴 하나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저는 뭐 사람으로서 본인이 겪었던 일에 관해서 어떤 감정, 기억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선이 임박해 오고 있고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잖아요. 그럴 때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조금 전략상 그렇죠. 저렇게 말하는 게 삼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대선은 쉬운 대선은 절대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일종의 바람선거 성격이 강하지만 대선은 철저하게 인물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검찰과 당의 일부가 짜고 뭐 체포동의안 그거를 처리한 거다라는 발언이라든지 어제 부산에 내려가서 박형준 시장하고 네. 별로 안 좋게 헤어진 거라든지 그러면 이제 뉴스를 접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할 거면 뭐 하려고 부산까지 내려갔지?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는 속에 성과가 없잖아요. 물론 이슈와 관련해서 입장이 갈리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또 선거를 앞둔 후보자의 입장 내지는 전국을 다 커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산업은행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잘 아는데 부산시장 요구에 덜컥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헤어질 때 정치인들끼리 좋게 그냥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런 게 통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하고 트럼프의 정상회담 같은 모습을 또 연출하는 건 이상하지. 그거는 정치권에서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너무 자신감 뿜뿜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의제 조율이 잘 안 된 거고. 의제 조율이. 저희 내부 입장은 박형준 시장이 오버했고 판을 깬 건 박형준 시장이다.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내란 종식 과정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냥 제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제일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네. 그것도 이거는 뭐 그 사실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내란 종식과 네. 엇박자가 나는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 갔어요. 네. 그러면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될까? 당이 다르니까 좀 낫긴 하겠지만 네. 그 경기도지사도 대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사. 이걸 바라볼 때 네. 저의 시각은 저런 엇박자는 당연한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뭐만 남냐. 이재명은 부산을 방문했고 부산에 애정이 있다.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네.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내란 종식에 힘을 모을 때다. 네, 저는. 네, 네. 나머지는 해도 부수적이 되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건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내란 종식의 과정이 수월할 거냐, 아까 이제 아닐 거다, 어려울 거다, 이게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아니라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포함해서 실제로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나도 선고기를 안 잡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보도를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이 네. 최상목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출세시켜준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내 친구들이 많은 국힘이 주예요. 네. 그런데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행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척도 해야 돼요. 아주 복잡한 상태. 심리가. 예, 심리가 복잡합니다. 근데 네. 관료예요. 이 사람이 개길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틀렸지만. 네. 헌재가 네.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그냥 마은혁이 임명됐다고 해줘라. 그랬더니 뒷부분 임명됐다. 자격이 발생한다. 이분 기각해버렸어요. 이거는 최대행의 몫이다. 행정부에.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네. 며칠 내에 임명해야 해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필요가 없었지. 이런 짓들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의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법은 최악의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거 날짜는 네. 60일, 파면 이후 60일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거 안 하면 그냥 그건 탄핵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 네. 본인이 잘 아는. 네. 근데 왜 그렇게 개길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오히려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말도 안 된다. 되는 개김. 예. 너네 이렇게도 이렇게도 내가 개길 수 있네? 법에 명시된 거를 최상목이 어기지 못해요. 예, 법에 60일 네. 딱 명시돼 있잖아요. 네. 아니, 그건 정말 불가능한 상상. 불가능하고 그건 진짜 막까지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거기까지는 일은 안 갈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네. 다만 글쎄요.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는 권한대행이 최상목이 아닌 한덕수 총리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는 이제는 대선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어떻게 운영될 거냐. 네. 근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리저리 이유를 따져봐도 그냥 없죠. 결론은 하나예요. 머리가 나빠서. 아이고야. 그거 외에는 네. 저는 마지막 충성심.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네. 4월 18일 날 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납니다. 문영배, 이미선. 네. 근데 4월 18일 이전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도 권한대행 체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 임명 몫이에요. 네, 네. 아니 정말 머리를 쓴다고 하면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고 네. 지금 헌재 탄핵을 비롯해서 권한쟁의 심판 여러 가지 일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재판관에 공백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4월 18일
임기가 종료하는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금이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예. 논리를 세우면서 두 사람을 자기네 편으로 얼른 챙기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 지금 국민의힘이라면. 집권 세력이라면 예.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하나 주고 두 개 챙기는 게 낫지. 이렇게 산수가 안 되나 하고 하다가 보면 3명 몫이 다 날라가. 자기 정권으로 넘어가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헌법재판관만 공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법관도 공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후보자 이름도 공교롭게 또 마시아. 마용주 마용주. 후보자인데 예. 아니 이거 임명을 왜 하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들으면 의원님은 윤석열한테 수혜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윤석열이 나를 이렇게 해줬지. 심지어 윤석열 한독수가 탄핵되면서 내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바이어스가 끼면 저런 판단 못하죠.